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요즘에는 30, 40대부터 기존에 있던 쌍꺼풀이 작아지고 눈두덩이도 무거워져서 이마로 눈을 뜬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뭔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윗눈꺼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셨거든요. 눈꺼풀 상담을 하시는 경우에 이마 거상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는 60, 70대 할머니들이나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너무 놀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떨 때 제가 상담할 때 이마 거상을 추천을 드리는지, 이마 거상에 적합한 조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기를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 40대도 이런 수술을 하나요? 라고 이제 굉장히 걱정스럽게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마 거상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두덩이의 조건이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60대가 넘어가실수록 눈두덩이의 조건이 안 좋아져서 이마 거상을 병행하셔야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나이가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 눈두덩이의 이 넓이 자체가 넓지 않은 분들이세요. 요 뼈 간격도 좁고 눈두덩이도 좁기 때문에 굉장히 불룩하고, 쌍꺼풀을 크게 하려고 해도 자꾸 얘가 내리 누르면서 디귿자 쌍꺼풀이 되던지 계속 묻히는 쌍꺼풀이 되는 경우거든요. 원장님 저 눈매 교정해야 돼요. 눈 뜨는 게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해서 봤을 때 눈은 되게 잘 뜨세요. 동공은 굉장히 노출이 잘 되시는데 여기가 너무 무겁게 누르기 때문에 무거운 느낌이 드시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무거운 느낌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요 간격을 넓혀주면서 무게 부담을 줄여주는 이마 거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을 밝게 하고 눈을 뜨기 편하게 뜨시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이 시원하게 보일 수 있고 무거운 눈두덩이가 해결이 되고 약간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까지 교정하실 수 있는 약간 일석삼조의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들은 평소에 나도 모르게 이마로 눈을 엄청 많이 뜨시던 분들이에요. 여기를 주름이 이렇게 딱 진 상태로 많이 쓰고 계세요, 이미. 저 정도면 여기 공간이 넓은데? 라고 생각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쓰시는 이유가 여기서 뜨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빌려서 쓰시는 거라, 이제 쌍꺼풀 수술 같은 걸 덜렁 해버리고 나면 눈썹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저는 젊어 보이려고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인상이 더 안 좋아졌어요. 없던 주름도 생기고 콧등 주름도 생기고 여기 눈두덩이도 더 뚱뚱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인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눈썹의 위치가 원래 위치인지 아니면 이게 이마로 힘을 써서 올라간 위치인지를 파악을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가 진단을 하시기가 어려운데 제가 보통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핸드폰 셀카 모드를 켜서 동영상으로 내가 눈을 감고 뜨는 걸 찍어보시는 거예요. 그 눈을 뜰 땐 나도 모르게 눈썹이 올라가고 다시 눈을 편안하게 가서 힘을 빼 눈썹이 뚝 떨어진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여기에 주름이 생기고 요런 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간격이 많이 좁아진다. 이러면 보통 쌍꺼풀 수술 하시고 나서 인상을 보통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꼭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설명을 안 드리고 이마 거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 눈썹 위치 괜찮은데 여기서 더 올리면 어떻게 되냐, 과잉으로 권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수술 결과 자체도 원래 이렇게 올라가 있던 눈썹 그 위치에 고정을 해놓고 쌍꺼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드라마틱하게 뭐가 이렇게 확 올라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 이 내려와 있던 걸 끌어올렸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올라가 있던 눈썹이 다시 내려오지 않게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 수술을 하시는 거죠. 원래 인상이 유지가 되시도록. 세 번째는 내 눈이 좀 돌출아닌 경우, 여기에 지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지방을 빼면 예상한 눈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돌출이 된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곡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랑 여기 사이에 지방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늘어진 건 자른다 쳐도 안구를 밀어 넣을 순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딱 하게 되면 요 안 그래도 돌출되어 있는 안구의 곡률 위로 조직이 얹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인상이 부리부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마 거상으로 여기에 뭉쳐있는 이 조직들을 펼쳐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럼 내가 돌출하는지 어떻게 아냐? 애매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눈썹 뼈보다 안구가 내 손에 먼저 닿아요. 그러면 돌출아니고, 내 눈썹 뼈가 먼저 닿고 안구는 내 안 닿는다 하면 대부분 함몰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년이 이제 오기 전에 이마 거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타 많은 조직을 절제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인상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변화가 너무 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인상이 밝아진 것 같은 한 듯 안 한 듯
뚜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마치 한 20, 30대를 한 번 더 사는 느낌이다 라는 소감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60대 이후가 넘어가면 눈썹의 처짐을 고려하고서라도 얘를 올리고 나서도 이 조직 자체가 얇아지고 늘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절개쌍꺼풀이나 못해도 눈썹파 거상 정도의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동반돼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안검 수술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오랫동안 여기를 많이 쓰고 이마와 요 부분이 눌려서 실금처럼 주름이 고착화되어 있다면 수술을 해서 얘를 펼쳐주는 것만으로 이 주름이 완벽하게 없어지기가 어려워요. 특히 콧등주름이나 요 까마귀발 주름이 고착화되기 전에 보톡스나 이마거상을 미리미리 하셔서 굵은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하는 것도 사실 젊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마거상의 적절한 시기는 첫 번째,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좁아진 것 같아서 쌍꺼풀이 눌리고 무겁다. 두 번째, 쌍꺼풀이 디귿자로 눌리거나 접히는 주름이 생긴다. 세 번째, 콧등주름이나 요 바깥쪽, 눈 바깥쪽에 긴 주름이 생겼다. 네 번째, 눈 뜰 때 이마에 자꾸 힘이 들어간다. 2개 이상 해당이 되신다면 이마거상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마거상이 무조건 좋은 수술이니까 이걸 하세요라는 건 아니지만 쌍꺼풀을 집에서 내가 이렇게 찝어봐도 아무리 해도 좀 인상이 어색한 것 같고 점점 이제 이마나 눈 주변 리프팅 시술을 아무리 받아도 그게 그거 같다면 구조적으로 이마거상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마거상은 사실 이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시는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수술 후의 만족도는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높아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 얼굴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내가 갈 방향은 이런 방향이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상담을 가시면 그 선생님이랑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의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